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그냥 시작한 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. 시선의 방향이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러면 발의 크기도 안 맞고 발의 각도 이런 것들도 하나도 안 맞게 되는 거죠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쭉 뻗잖아요. 분명히 모델의 몸은,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부피감은 나오는 몸이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려버리게 되면 이 사람의 몸은 이렇게 되는 거죠. 초보들이 자주 하는 실수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볼게요. 조금은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. 근데 처음 와서 이제 학원에서 크로키를 그림을 많이 안 그려본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. 털선. 첫 번째는 털선을 사용한다는 거. 제가 영상에서 언급은 많이 하지 않았는데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두 번째가 있어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외곽선을 그대로 그냥 따는 거. 외곽선을 따라서 그리는 거. 이거 정말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안에 몸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관찰을 하지 않고 그냥 외곽선만 쭉 따라서 그냥 시작한 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그 다음에 가서 이런 식으로 시선의 방향이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의 크기도 안 맞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발의 각도 이런 것들도 하나도 안 맞게 되는 거죠. 보시면 원래 이 모델은 이렇게 기울고 있거든요. 다리 기울기가. 근데 지금 그린 거 보면 이런 식으로 기울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외곽선을 냅다 따서 그리니까 이런 기울기들을 되게 많이 놓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이런 공간감에 대한 이런 것들도 많이 놓치게 되는 거죠.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꾸 파악을 하려고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부족하니까 막 그리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크로키를 할 때 그냥 크로키만 하려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내가 이 안에 입체를 이해를 해야겠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. 맞아요. 3D로 보지 않고 윤곽선만 보니까 문제예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문제에서 사실은 파생되는 모든 문제이기도 한데 몸의 상체의 두께감을 표현하지 않는 거. 정면에서 살짝 반측면으로 돌아간 이제 이런 형태를 그린다고 했을 때 몸에 이 봉제선이라고 하죠. 우리가 옷에 패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앙에 선이 오거든요. 그만큼 이 부피감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쭉 뻗잖아요. 그렇다는 거는 모델의 몸은,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부피감은 나오는 몸이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려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부피감을 알아볼 수 있는 게 특히 이런 셔츠의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브이넥을 그릴 때도 브이넥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. 분명히 반측면 각도인데. 그래서 원래 여기서 반측면이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.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면 그림에 훨씬 설득력이 좀 더 생기죠.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초보인 친구들하고 수업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이 놓치는 게 이 세 가지. 하나 더 있다. 단면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. 두께감하고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 보시면 바짓단을 보면 이 사람의 이 다리의 단면을 알 수가 있어요. 단면을 자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더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길 거예요.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찰을 하지 않고 그리게 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? 이런 식으로. 이 사람은 이쪽 무릎이 보는 사람에 가깝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각도인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서 그냥 일자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얘가 그냥 납작한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뭐 도형화라느니 뭐 해부학이라느니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뜨는데 사실 초보 단계에서는 막 도형화를 빡세게 막 어떻게 어디서 면이 정확히 꺾이고 막 이런 것까지는 사실 너무 어렵고 굳이 거기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런 인체의 단면 정도는 표현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. 그래서 이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위주로 한번 요 네 가지 먼저 짚어봤어요. 10분을 그리잖아요? 그러면 시간이 꽤 길어요.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화지에 손 절대 대지 않고 30초는 무조건 관찰. 이게 생각보다 길거든요.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인물의 동색 그리고 인물의 체형.
그럼 동세란 무엇이냐? 제가 생각보다 이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한마디로 움직이는 기세거든요. 이 여자분, 지금 보고 있는 이 여자분보다는 사실 동세가 좀 더 강하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런 포즈가 훨씬 더 동세가 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움직임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난이도가 이런 그림이 조금 더 어려운 이유도 동세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. 그럼 약간 의문이 들잖아요.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자세 같은 경우는 어떤 역동적인 뭐가 있는 거지?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. 근데 잘 보시잖아요. 그러면 특히나 이런 잡지 사진이라든지 포즈를 취한 사진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는 사진도 이 모델들도 그냥 가만히 뻣뻣하게 서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. 원래라면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되는데 잘 보시면 어깨는 살짝 이쪽에 올라와 있어요. 왼쪽이. 그리고 골반은 중립을 딱 지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다리를 보시면 얘는 그냥 툭 앞으로 반측면에 맞게 이쪽 다리도 왔어요. 그리고 이쪽 다리는 머리도 앞으로 살짝 숙인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역동적인 것들이 소소하게라도 생기게끔.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남자 모델도 비슷해요.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잖아요. 근데 잘 보시면 이쪽은 이렇게 어깨가 반대로 이번엔 또 이쪽에 올라가 있고 골반도 완전 틀었어요. 이쪽으로 있어요. 그리고 다리는 이쪽 다리의 무게중심을 거의 한 무게중심의 제가 봤을 때는 한 70% 이상은 이쪽 다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발은 살짝 돕는 느낌으로 한 30%. 맞아요. 짝다리. 자연스러운 엇갈림도 맞고요. 그래서 대체로 동세가 좋다. 가만히 서 있는 자세인 것 같은데 뭔가 심심하지 않고 자세가 좋아 보인다. 그런 애들은 대체로 짝다리인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캐릭터 스탠딩 포즈 같은 거 이제 친구들이 캐릭터 그리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첫 번째로 하는 거 짝다리. 짝다리부터 해주면 거기서 동사 생겨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깨랑 골반에 이 기울기를 반대로 써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스탠딩 포즈를 그릴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해요. 이런 부분들을 관찰을 빡시게 하잖아요. 그러면 그릴 것들이 훨씬 많아지고 정확도가 그만큼 더 많이 높아져요. 그러면 당연하지만 그리는 시간에 비해서 만족도가 훨씬 높아져요. 그러면 그리는 게 더 재밌으니까 더 많이 그리고 싶고. 그래서 선순환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초보인 친구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빨리 그리지 않으면 완성을 못해 라는 생각 때문에 막 한 장 한 장 막 한 선 한 선을 너무 그리기 급급하다 보니까 오히려 급하게 완성하고 완성도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장수는 쌓이는데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잘 안 될 때일수록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그래서인 것 같아요. 이 다음은 이제 인물의 체형인데 사실 그래서 인물의 체형은 우리가 핀터레스트에서 보는 체형들이 대체로는 마르거나 근육질의 몸이 좀 더 많기는 해요. 근데 근육질이라고 해도 근육이 정말 펌핑이 많이 되어 있는 몸이 있고 그리고 정말 잔근육이 있는 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체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. 우리가 획일화된 그런 체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 처음 초급으로 그린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많이 마른 모델 두 분을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고 보시면 이분은 잔근육이 있는 근육질 체형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도 여성분이 이 정도 근육 만들 정도면 운동을 아주 빡세게 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이제 이분도 잔근육이 있는 배구하시는 운동선수분이시고요. 체형 변형은 좀 어려운 영역이기는 해요. 그래서 만약에 크로키 하는 게 너무 체형이 다양하게 그리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 명을 정해놓고 자료가 많은 운동선수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라든지 분을 한 분을 픽을 해놓고 그 분의 특히 자료가 많을 것 같은 사람, 요명인을 이제 모델로 해서 그 사람을 다양한 각도로 많이 그려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약간 눈 감고도 그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때 좀 더 근육질의 몸, 그때 좀 더 지방이 많은 몸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확장시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. 이 모델분을 그려볼게요. 자, 아까 얘기했던 동세를 볼 건데 두 쪽 다리에 동일하게 힘을 줬다기보단 이쪽 다리에 조금은 힘이 더 실릴 것 같아요. 그래서 무게중심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요. 아까 이제 관찰했던 거에서 제가 머리부터 그리지 않는 거 얘기했었잖아요.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. 표시를 해주고 골반에서부터 다리
그다음에 이쪽 다리 잡아주고 고개는 아까 이렇게 선 잡았던 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살짝 쏠리게 잡아줄 거고요. 그리고 어깨, 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천천히.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큰 비례를 좀 잡아놨으면 여기다가 원기둥 형태라든지 구의 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입을 시켜서 이제 그려주는 거예요. 저는 대체로 몸통과 다리 먼저 그려갑니다. 왜냐면 그 둘이 머리에 비해서 무게중심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다 그리고 나면 사진 위에다가 내가 그린 그림을 얹어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다리가 너무 뻗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그린 걸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이제 크로키를 하듯이 지금부터 위에서부터 선을 최대한 길게 쓰면서 형태를 그려가면 됩니다. 이때 내가 아는 것을 그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.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옮긴다는 느낌으로 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다 그려봤고요. 이제 이 다음 모델도 그려볼게요. 그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관찰이라고 했죠. 보시면 어깨는 왼쪽으로 내려가고 골반은 오른쪽이 내려가고 다리는 짝다리를 짚듯이 왼쪽 다리의 무게중심이 대략 70% 정도 살린 느낌으로 가이드선을 살려서 그걸 참고한 것들을 옮기는 느낌으로 가이드선을 그립니다. 근데 여러분 이때 팔을 그릴 때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팔을 일자로 그리거나 반대 방향으로 팔을 휘게 그리는 것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큰 흐름을 보면 근육의 형태 때문에 한 번씩 툭툭 꺾여서 가는 형태인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관찰한 것들을 잘 옮겨서 그려주고요. 그리고 잠시 바지 옷주름 설명을 해볼게요. 다리를 단순하게 도형을 시켜서 그린다면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 있는데 골반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이 부분에 주름이 밀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. 그리고 원단이 무릎으로 당겨지니까 힘의 방향이 바뀌면서 굽이치듯이 이런 모양의 주름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짝다리 짚은 쪽 다리에는 왜 저런 주름이 생기냐면요. 모델이 굉장히 마른 체형이잖아요. 그래서 사타구니 발 아래쪽에 바지 쪽 원단이 남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접혀지니까 생기는 주름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원리를 알고 나면 옷주름이 별거 없죠. 이렇게 역동적인 포즈를 그릴 경우에는 무게중심과 다리의 각도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리는 게 좋아요. 등, 다리 끝, 다리 사이의 여백 공간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고요. 그리고 영상 초반에 설명해 드렸던 입체의 단면을 꼭 관찰하면서 그려보세요. 이제 나머지는 복습하듯 하나씩 그리는 과정 보여드릴게요. 그럼 영상 마지막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.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생방송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놀러오세요.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.